지금 당장 사야 되는 핫 이슈를 가진 주식들 궁금하시죠? 저희 선진투자그룹에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을 정리하는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4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3분입니다. 자, 오늘도 대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교육주, 그래핀, 진단키트, 쿠팡, 동남아 진출, 가상화폐, 스마트 스터디 상장, 포스코 광산, 재택근무, 그린뉴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강력한 종목들 많이 나올 텐데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이 좀 어렵다. 언제 사야 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무료 체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단 번호로 문자, 성함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일단 상한가가 어떤 종목들이 안착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우가 상한가 갔는데 이 두나무 관련주죠. 이 두나무가 이제 상장할 것이다 라는 이슈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이 나스닥에서 이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하죠. 나스닥에. 그래서 100조 가치를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두나무 상장 관련주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죠.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강세긴 한데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회사 가치, 시가총액이 작아서 움직이기가 좀 편해요. 이제 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볼까요? 자, 눌렸다가 다시 갔죠. 한화투자증권을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은 반등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한국주강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한국주강은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한국주강이 하는 이제 업무는 주강과 인고트는 금속을 용해하여 각종 주형에 주입하여 필요한 형상으로 만든 제품. 아무래도 주강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또 포스코의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 광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비공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세균 관련주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죠. 관련한 주가 양상 앞으로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위즈코프가 상가갔는데 연일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죠.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일자리 테마주로 불리면서 상한가를 또 2연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볼까요? 위즈코프.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제가 한 3, 400억대 이제 저도 이제 거래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제 제가 좀 리딩으로 들여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회사 가치가 3, 400억일 때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뭐 회사도 튼튼하고 건물이나 부지나 이런 토지 이런 재산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볼까요? 위즈코프 토지. 토지 부근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쵸. 현대차 착공 이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부동산 가치 요거 GBC 용지 매입 비용이 10조인데 요거를 이제 현대차에서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105층짜리 GBC 착공 요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위즈코프 사옥이 강남구 봉은사로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이 부지가 이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장부가액으로 보면은 163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그래도 장부가액이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개설이 되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때 시가총액 400억 정도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가치와 좀 괴리감이 있다 해서 저도 재밌게 봤었던 종목인데 현대차 GBC가 저는 이제 그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미뤄지면서 조금 이슈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뭐 요번에 다른 이슈로 상승을 보였네요.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위즈코프의 이제 또 다른 이슈. 자, 그리고 XINC 그래핀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LG화학이 대규모 탄소 나노튜브 공장을 가동하면서 XINC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신소재들이죠. 그런 신소재들이 우리나라 특히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곳에서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코트라나 이런 무역진흥센터나 뭐 이런 관련한 그 무역진흥공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공기업에서 내놓은 책들을 보면은 신소재 관련한 몇몇 신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신소재 관련한 기업들은 좀 주가를 예의주시 하시다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죠. 이 점 꿀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픽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냐면 XING, 상보, 구기재지, 휴비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좀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넣었어요. 예전에는 뭐 경인양행도 있었고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아직 그 정도의 대테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XINC 먼저 상한가를 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슈 한번 됐다가 다시 테마는 돌아오죠. 사랑은 돌아오는 것처럼 테마도 이게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돌아와 버렸잖아요. 오늘 교육주 엄청 강했잖아요. 메가MD 엄청나게 눌렸다가 주가는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 정말 여기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 돌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가능성은 있는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기자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육주가 다강세를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 IB기념, 비상교육, 메가MD, YBM넷은 강세, 대교는 강세. 상한가가 무려 4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지금 팬데믹 현상이 다시 재차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나 뭐 진단키트나 교육주, 비대면 관련주, 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주들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메가임리는 주가는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천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죠. 잠깐이라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돌파를 했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좀 윗공간에서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강세주가 오히려 더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였고, 메가MD와 뭐 그리고 비상교육 보시면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YBM넷 또 볼게요. 보셔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예전에 많이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더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교육하셔야 될 게, 배우셔야 될 게 이겁니다. 거래량이 지금 예전보다 더 적은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많이 팔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량이 없었다. 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가벼운 작은 매수세에 들어올릴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반대의 입장에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싶은 그런 매수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과연 얼마면 다시 이 주가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주가를 얼마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물량 테스트를 한번 싹 해봤더니 이게 쉽게 올라. 굉장히 매도세도 없네? 내가 계속 며칠 동안 테스트 해봤는데 매도한 사람이 없네? 어느 가격에서 이거는 내가 얼마만 올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슈도 돌면서 확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상한가를 교육지들이 대부분 간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소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한가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IOK가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홍경표 사회이사를 선임하겠다. 홍경표 사회이사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관련한 이슈가 엮이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IOK.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종목이긴 하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크게 눈에 보였던 종목은 아닙니다. 바이오다인이 상한가 같습니다. 바이오다인은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 시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연일 좋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휴바시스, 엑세스바이오,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그리고 시젠, 그리고 유유제약. EDGC는 이제 반등을 보이진 않았어요. 관련주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SD바이오 센서가 곧 IPO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자,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SD바이오 센서 매출이 1조 6,862억 원이다. 국내 제약기업 7위다. 역사를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그만한 주가와 그만한 값어치를 평가를 받아야겠죠. 현재 셀트리온이 여러분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얼마냐면 42조입니다. 근데 뭐 42조인데 시가총액이 연간 영업이익 물론 뭐 2021년도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뭐 3천억에서 뭐 5천억, 7천억, 3천억은 뭐 옛날 말이고 거의 7천억에서 많으면 1조까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이라서 40조나 미래 현금흐름까지 포함해서 40조 평가를 받은 거고, 시제는 뭐 물론 시가총액이 4조예요. 4조 6천억. 영업이익이 작년 6,700억. 셀트리온이 거의 7천억인데 6,700억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근데 연속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뭐 2019년, 18년, 17년, 16년 보면 연속성은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정도 자본력이 생겼으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흡수합병 아닙니까?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뭐 임상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중소형 제약사들을 계속 지분을 사들이고 흡수합병을 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덩치를 키우고 매출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뭐 성장이 없더라도 인수를 통한 M&A를 통한 그런 그 매출 증가 효과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본력이 생겨서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시젠의 사업 능력을 더 앞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대여 진단키트주들이 상장이 앞두고 있다.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세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건 쿠팡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특히 동방, 세학, KCTC, 코리아센터 강세 보였고, 쿠팡이츠 서비스가 출범한다. 이제 직원들과 배달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서비스 팀, 요거를 이제 출범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동남아시아 시장의 쿠팡이 진출을 위해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쿠팡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이제 쿠팡 많이 시키는데 너무 편해요. 사실 새벽에 갖다 주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외로 진출시킨다? 제가 봤을 때 시장 점유율 장악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지금 쿠팡이 뭐 100조 가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계 기업들도 수혜가 갈 수 있고 수혜 기업들도 생길 것이고 이슈 메이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쿠팡 관련주들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방 볼게요. 동방 오늘 크게 눌렀다가 바닥권에서 반등 보이고 있고요. KCTC 이 종목도 크게 눌렀다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센터 세하는 이제 막 다시 막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이어서 세하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되지 않네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센터도 반등. 이거는 이제 물류센터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코리아센터는 쿠팡과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이 코리아센터가 운영하는 몰이 있죠. 몰이 있는데 물류센터를 같이 쓸 거다 미국에서 그런 이슈 때문에 강세 보였던 종목이죠. 자, 다음 강세 보였던 것들 가상화폐 관련주도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 14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 나스닥에서 첫 거래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8천만 원까지 상승 돌파했죠. 이에 따라서 비덴트 위지트, 우리 기술 다날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요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가기 때문에 단타 대응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 전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고 비덴트나 위지트 다 녹록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슈가 쑥 빠지면 또 안 되는 종목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슈가 있고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상화폐에 다들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죠. 사실 뭐 가상화폐가 내년이나 이런 때부터 이제 세금을 걷는다라는 이슈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화폐 세금 이슈. 저는 근데 그 기점이 뭐 하락 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보는 게 사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그걸로 만약에 뭐 내거나 가상화폐 세금을 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거의 뭐 합법화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써주는 게 요새는 거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의 추이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스터디 상장설이 있는 바로 삼성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출판사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삼성출판사 시가총액이 5,100억입니다.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죠. 아직까지도 뭐 그래도 뭐 상장해서 1조 원 이상 뭐 되고 하면은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자,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IB 업계에 따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중이던 상환전환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 왜냐? 이게 보통주로 전환한 것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 권리를 포기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여서 상장 임박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쵸? 괜히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거의 뭐 2천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도 2,300억이 거래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이전 팬데믹 관련주들이나 교육주나 뭐 몇몇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꽤 있어요. 뭐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도 뭐 잡아갈 수 있는 토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ECS나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링네트 주가 보면 바닥권인 종목들이 많아요. 네, 이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는 뭐 홀로그램이나 아바타 미팅이 대중화 이게 사실 우리도 누가 언제 뭐 옛날에 뭐 이런 휴대폰 있잖아요. 이런 작은 휴대폰 지금 이건 접었다 폈다까지 할 수 있는데 접었다 폈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인데 예전엔 이것도 이제 이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런데 이렇게 내 손 안에 이렇게 뭐 무슨 그 영화도 아니고 그런 뭐 게임도 아니고 이런 거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업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좀 성장성이 있고 기대가 되는데 이런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도 주가가 그에 따라서 크게 반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중비디오나 이런 기업들이 괜히 상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될 아직 들어오는 종목들인데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드렸어요.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 탄소를 절감하겠다 다 밝혔습니다. 안 밝힌 글로벌 뭐 큰 국가들은 안 밝힌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30개국 이상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죠. 앞으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줄일 거다. 뭐 이런 계획을 다 발표를 했고 정부 정책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슈가 한번 이탈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일단 전지 인프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든 뭐 수소를 하든 수소 발전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전지 자체도 없는데 전지 개발도 안 되고 전지도 없는데 저장할 데도 없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상용화를 점차시키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25%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더라도 냉난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열이나 수열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는 모든 이제 가능성 있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다 써야 된다. 라는 이슈 때문에 지에넌 에너지가 오늘 지열, 수열 에너지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지에넌 에너지 보겠습니다. 아우,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좀 앞으로 추이 기대되고요.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사업 그 기업이에요. 지금 뭐 물도 어느 정도 지금 아무래도 해수 담수화가 그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제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필터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필터 기업은 또 따로 있죠. 뭐 시도팩스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나라 말고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좀 많아요. 대륙 국가에서. 그런 쪽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도 이제는 사고 팔고 먹을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해수담수화 사업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그린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자, 그리고 그린케미칼.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뭐 이산화탄소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쪽이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좋아요. 주가가. 두산중공업.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하락했다가 반등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주가를 회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그린케미칼. 이런 것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요거를 진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4천억이 돼서 3천억 4천억 대부터 이 종목을 뭐 추천도 하고 뭐 매매도 하고 요랬던 종목인데 뭐 물론 나중에 수익 매도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도 한번 해보고 했던 종목인데 야, 이 종목은 참 폭력 발전해서 어마어마하게 갔죠. 주가 상승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죠? 최고가로 하면 760% 올랐죠.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과적으로 지구는 하나뿐이다. 지구는 하나뿐이다. 이거는 거의 진리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찾을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우리 그린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된다. 그런데도 그린 에너지를 써도 아마 기후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규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2차 전지 광산 관련주인데 포스코가 예전에 이제 광산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죠. 오늘 포스코 엠텍이 강세를 보였는데 포스코가 4만 3천 톤의 리튬 사업 본격화. 이 소식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추출을 한다. 이거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엠텍. 와, 9% 아주 좋죠. 포스코도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 이런 대기업들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들을 자본력으로 흡수를 합니다. 포스코가 철강에서는 이제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좀 있는데 AB프로바이오가 모더나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다른 제약사 요게 좀 그 혈전 때문에 피떡되는 증상 때문에 사용 중지되면서 모더나나 뭐 화이자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보였고요. 대응도 오늘 뭐 카모스타트 관련주다 해가지고 변이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면서 강세. 또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억제 DDS 원천 기술 특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우, 또 AB프로바이오, KPX 생명과학 예전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상승을 보였죠. 자, 오늘은 제가 좀 큰 테마들 위주로 뭐 짜잘짜잘 다른 테마들 뭐 수산주나 뭐 이런 테마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오늘 큰 테마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 이미 좀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좀 어려우신 분들 무료 체험 받아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매수 시점 소개를 해드리고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하단 많이 참여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이슈와 강력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